오늘 다룰 주제는 교통사고 경우 가장 흔한 부상이 골절입니다. 다리골절에 있어서 일어나는 그 합병증과 그에 따른 후유 장애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리골절하면 크게 단순히 이제 근만간 골절, 선상골절 또는 그냥 선상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골절이 있겠죠. 이건 좀 더 심한 상태가 이제 분쇄골절 해가지고 뼈가 이제 3개 이상 여러 개 부러진 경우를 분쇄골절입니다. 교통사고로 이제 후유증이 올 수 있는 흔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복합골절이나 복잡골절, 여러 개 골절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난 골절, 또 골절에 이제 신경까지 손상된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골절로 인해서 치료를 하는 과정이 우리 통상 기부스를 그러죠. 캐스트를 해서 단순히 고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보존정요법 또는 이제 도수정복이라 해가지고 뼈를 그대로 손으로 해서 맞추는 일반적 보존정요법이 있습니다. 이제 상태가 좀 골절이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정요법, 관열적 정복술이랍니다. 아니 쉽게 말하면 금속 내고정을 해서 수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수술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개방성 골절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서 외고정, 안에 있는 내고정이니까 바깥에서 이제 뼈를 고정해서 하는 수술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수술을 하는 방법과 단순히 이제 보존요법을 치료하는 경우가 있는데, 골절 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제 합병증이라는 것입니다. 골절이 일어나게 되면은 단순한 그냥 치료가 원만하게 잘 되는 경우는 문제가 안 되는데, 합병증이 오는 경우들이 이제 문제가 돼. 이것이 이제 후유증에 연결이 되겠죠. 합병증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뼈가 이제 제대로 안 붙으면 이제 이것을 지연혈이라고 합니다. 뼈가 이제 그냥 정상적 유압이 잘 되면 되는데 뼈가 붙는 시간이 이제 점점 길어지는 경우, 이것을 지연유압이라고 해요. 지연유압의 형태보다 조금 다른 경우가 이제 부정유압, 뼈가 이제 어긋나게 붙는 거죠. 이것도 이제 문제되는 거죠. 그리고 아예 뼈가 아예 안 붙는 경우, 그래서 불유압이랍니다. 또는 일반적으로 좀 잘 아시는 이제 관절염 같은 거 올 수 있겠죠. 외상성 관절염, 특히 관절 부위에 이제 골절이 심한 경우에는 그 골절 부위에 있는 연골이 손상됨으로 해서 그쪽에 이제 관절이 염증이 생기는 경우, 퇴행성 관절염까지 오는 상대 문제 생길 수 있고, 뼈가 골절됐다가 뼈가 다시 부러진 경우, 그리고 아주 안 좋은 케이스가 이제 골수염이라고 들어보셨죠. 골수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심각한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구획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획 증후군이라는 것은 골절을 사고 있는 근막 안에 있는 압력이 높아지면은 혈류가 이제 감소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근육이나 신경 조직 자체가 손상을 입어서 그분이 이제 썩게 되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는 신경이 손상을 입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처럼 골절이나 합병증 자체가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런 합병증이 생기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일단 치료기간이 장기화되겠죠. 치료기간이 장기화된과 동시에 결국 이제 후유증, 장애가 발생하게 되는데, 장애에 대한 내용이 간단히 살펴보자면은 가장 흔한 골절의 장애 자체는 이제 강직이랍니다. 뼈를 골절에 유압을 시켰는데 캐스트를 장기화한다든지 해서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육 조직이라든지 주변에 연부 조직이 이제 굳어 있어가지고 이걸 재활 치료를 하는 시간까지 상당히 오래 걸릴 수도 있고, 특히 이제 관절 주변에 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골절 부위에 딱딱 굳어져 가지고 물리치료를 하더라도 강직, 운동 범위 자체가 제한이 와서 오랜 기간 동안에 강직 상태가 운동 범위가 제한된 경우, 이런 경우 이제 강직 장애로 올 수 있습니다. 또는 신경 쪽을 손상을 받아 가지고 신경이 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겠죠. 다리 같은 경우 흔히 가장 흔한 부분이 이제 비골신경 마비라고 있습니다. 발가락이라든지 발목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 신경 손상까지 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 외에는 관절 내골절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관절 안쪽에 있는 골절,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슬관절 내골절 중에서 고평부 골절 해가지고 슬관절 안에 있는 평평한 부위에 골절이 있게 되면은 이 부분이 골절로 인해서 오랜 기간 치료하게 되면 이게 관절 염증으로 발생하게 되고, 염증으로 인해서 큰 후유증을 겪게 되기 때문에 관절 안에 있는 골절이 있게 되면은 관절염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로 인해 가지고 후유증이 생기기 때문에 대부분 경우는 장애, 특히 영구장애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직장애 또는 골절장애, 관절염이 오는 장애도 있지만은 골절에서 올 수 있는 장애 중에서 단축장애라고 있습니다. 뼈를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한 다리 자체가 정상인 다리보다 다리 길이가 짧아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다리 길이 단축 정도가 1인치 이상 단축되느냐 0.5 이상 단축되느냐, 이 단축의 정도에 따라서 장애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뼈가 정상적 유압이 안 되고 이제 부정유압, 뼈가 어긋나게 이래 붙은 경우에는 이 자체도 결국 각형성 장애, 변형 장애로서 장애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합병증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 강직 장애 외에 관절 내골절 장애 또는 관절염을 이루는 경우, 또는 각형성이나 단축 장애, 이런 것들이 골절로 인한 장애로 나타날 수 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인 아주 자세한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찍어놨기 때문에 유튜브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